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 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백지화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청와대가 그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또 다시 분야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건보 부과체계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오늘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개선안 연기 배경에 청와대의 압력이 행사됐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복지부 장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또한 백지화가 아니라 조금 더 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극소수의 고소득층 눈치를 보다가 건보 개혁을 후퇴시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수백억 자산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과 2만 원대 건보료를 납부하고 자살했던 송파 세 모녀는 5만 원대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연합도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개편안을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 경찰청 청장. 네.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확정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이 3심 모두 무죄 선고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시켜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던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만간 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김 전 청장은요. 지난 2012년 12월에 대선을 불과 3일을 앞두고 허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후 중간 수사 결과와는 달리 국정원의 댓글 활동 등이 확인된 바가 있었습니다. 한편 트위터 등을 통해서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은요. 다음 달 9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 이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 관련 뉴스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회고록을 출간했죠? 네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여당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회고록에는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부터 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까지 정말 웬만한 내용이 다 망라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자 새누리당 내에서 이른바 친박계 그리고 친이계 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일단 친박계 의원들은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 비사를 공개하고 세종시 수정안 추진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반대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친이계는 사실에 입각한 역사적인 사료라면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수 대변인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이 세계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뜬금없는 주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곧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서는 당시 한승수 총리가 총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인에 대한 재판 소식입니다.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된 새누리당의 조현령 의원. 중형이 선고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벌금 6천만 원과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조현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철도 부품업체인 삼표 ENC로부터 1억 원을 선거 자금으로 받은 혐의를 일단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후 수뢰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합니다. 또 조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철도 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3표 측에 이익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 등으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 의원은 3표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비리 수사 속보인데요. 정부 합동수사단이 오늘 오후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을 사택에서 체포를 했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어제는 아들을 체포했는데요. 오늘은 아버지였습니다. 네. 방위사업 비리 정부 합동 수사단은 이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STX 조선해양과 STX 엔진 등으로부터 아들이 설립한 요트 회사를 통해서 7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합수단은 어제 정옥근 전 총장의 장남 그리고 윤현 전 해군 작전사령관을 각각 금품 수수 그리고 금품 제공의 공모 등에 대한 혐의로 체포한 바 있습니다. 네. 병역 면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차남. 오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검사를 받았죠? 네. 네. 오늘 서울대 병원 측은 이완구 후보자 차남을 엑스레이 검사한 결과 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철 정형외과 교수가 직접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네. 후보자 차남의 대퇴골 그러니까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에 터널이 있고 금속물이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완구 후보자는 비감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아직 장가도 안 간 자식의 신체 부위를 공개하면서까지 내가 비정한 아버지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한국 내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프리덤 하우스가 지난 28일에 2015년 세계의 자유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홍콩, 터키 등 19개 국가에서 자유의 하향 추세가 나타났다면서 한국의 경우는 정치적 권리 그리고 시민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박근혜 정부의 반대파에 의한 위협이 증가한 점과 또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부 비판 의견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요, 이 한국 정부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논의를 주기적으로 감시 검열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제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뉴스인데요. 반도체 부분이 잘 나가서 네. 5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회복했다고 발표가 됐죠? 예.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그 반도체 부문에서 4년 만에 최고 실적을 올리는 데 힘입어서 그 5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했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기술, 모바일 부문의 영업이익도 그 최악의 실적을 냈던 3분기보다 12% 늘어나서요. 그 바닥을 찍고 반등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액은 52조 7,300억 원, 영업이익은 5조 2,9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매출은 직전 분기보다 11% 늘었지만 그 전년 동기보다는 11% 줄어든 거고요. 네. 영업이익도 그 전분기보다는 30% 늘었지만 그 전년 동기보다는 역시 36% 감소했습니다. 그 작년 전체를 보면은 매출은 206조 2,100억 원으로 그 전년보다 약 10% 줄었고 그 연간 영업이익도 그 25조 3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2% 감소를 해서요. 연간 영업이익은 2011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도 그 한 분기만에 영업이익을 5조 원대를 회복을 해서 이걸로 이제 그 공부가 되고 있는데 이거의 1등 공신은 그 부품 부문 그 중에서도 반도체입니다. 네. 4년 만에 가장 좋은 실적을 냈고요. 그 결과 그 4분기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절반을 반도체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D램, 또 TV 사업은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스마트폰과 유기 발광 다이오드 사업은 실적 회복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해 업무계획 뉴스인데요. 금융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먼저 그 단기 변동 금리로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주택 대출 시장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네. 20년 만기로 연 2%대 그 2.8에서 2.9% 그 고정 금리로 분할 상환 대출하는 상품을 3월 중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그 변동 금리 만기 일시 상환하는 주택 담보 대출의 평균 금리인 3.5%보다 0.6에서 0.7% 포인트 낮은 수준이고요.
20년 전체로 봤을 때에는 2억 원 대출했을 때 그 1억 4천만 원의 이자 부담이 6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장기 고정 상품이기 때문에 그 소득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그 대출을 받은 즉시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작이 되고 그 월 원리금 부담은 50만 원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네. 장기 고정 금리 대출은 신규 가입도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이 상품은 기존 그 단기 변동금리 대출을 전환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갈아타도록 만든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전환하는 경우만 된다? 네. 그리고 출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요. 그 1년 전에 대출 받은 사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가 3월 1일이면 작년 3월 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또 대출을 전환하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전환할 때 최대 300만 원의 그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또 이 대출의 한도가 20조 원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아서 한도가 차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 필요하면 그 현재 2조 원인 주택금융공사의 그 수권 자본금 한도를 조정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학생, 청년층 또 고령자들을 위한 상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대학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그 생활자금 고금리 전환 대출 상품인 햇살론이 도입됩니다. 그 생활자금 대출은 금리를 지금 현재 6.5%인데 4에서 5% 수준으로 내리고 한도는 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고금리 전환 대출 상품도 이번에 나오는데요. 금리는 5.5%, 한도는 1,000만 원으로 7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또 100세 시대에 대비해서 80세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 거치연금도 올해 안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55세 전에 일시납이나 적립식으로 상품에 가입을 해서요. 25년의 거치 기간을 두고 80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이게 사적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대상에 제한은 없지만 다만 그 25년이라는 장기의 거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려면 55세 이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IS 관련 뉴스를 먼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일본인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시한이 지났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로운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전 8시 반쯤입니다. IS로 추정되는 세력이 인터넷에 새로운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 씨로 추정되는 목소리로 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오늘 일몰까지 일본인 인질과 맞교환하자고 요구했던 여성 테러리스트 리샤위를 이 터키 국경 지역으로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요르단 조종사 무아제를 즉시 살해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지 시각이 오후 2시쯤이고요. 일몰이 오후 6시 반 정도입니다. 이 메시지대로 하면 이제 인질 살해 예고 시간까지는 앞으로 4시간 반 정도가 남아있는 4시간 반 정도. 이번 메시지를 보면 예전하고 좀 다릅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없고요. 영어 음성과 아라비아 문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는 고토 겐지입니다. 뭐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했고 또 고토 씨가 강요당해서 말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IS가 보낸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인질 석방을 위한 교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이 IS가 인질과 맞교환을 요구한 여성 테러범 리샤위는 요르단이 감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르단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는 이 사실상 요르단 정부만 바라보면서 이제 일본인 인질 석방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거듭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인 인질 고토 씨 석방 관련해서는 어젯밤부터 이 온갖 설과 축소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요르단 외무장관이 CNN과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에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이 인질 석방 교섭과 관련해서는 요르단 조종사의 석방이 최우선시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하지만 일본인 인질 고토 씨의 석방도 현재 진행 중인 교섭에는 포함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IS가 석방을 요구한 여성 테러범 리샤위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송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인질을 맞교환할 장소로 터키 남부의 국경 도시 아크차카레가 유력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크차카레라는 곳이 과거 IS에 억류됐던 터키 인질들 그리고 프랑스 언론인 등이 풀려날 때 석방 루트로 사용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현재 이 아크차카레 검문소 부근에서는 인질 맞교환에 대비해서 각국의 열띤 취재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IS가 말이죠. 이번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이런 협박 동영상도 공개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동영상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복면 차림의 IS 남성 대원이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라고 하면서 여러 나라를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예. 먼저 미국에 대해서는요, 이슬람을 거역하는 이들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이 백악관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참수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미국을 이슬람 지역으로 바꿀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IS 공습에 동참한 이 유럽 국가들이 많은데 이 중에 프랑스와 벨기에를 거론하면서 이 차량 폭탄 테러를 가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IS와 이라크 모술에서 현재 쿠르드 자치정부가 치열하게 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네. 이 쿠르드 자치정부에 대해서도 협박을 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을 쏠 때마다 쿠르드 병사 한 명씩을 참수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특히 이 동영상을 보면은 이 IS 대원들 앞에 군복을 입은 병사 한 명이 꿇어앉아 있는데 이 병사가 이 전투 중에 생포된 쿠르드 자치정부 군사조직 페시메르가 대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IS 협박이 끝도 없이 나오는 양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박태환 선수, 대한민국의 수영 선수죠. 금지 약물 복용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도 박탈당하고 또 내년 올림픽 출전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스포츠의학계 권위자이시죠. 대한스포츠의학회 회장 박원하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태환 선수가 맞았다는 그 약물이 네비도라는 약물이라면서요? 네. 그게 무슨 약물입니까? 이거는 남성 호르몬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약의 주 용도는요, 갱년기가 되거나 남성이 나이가 들면 네. 남성 호르몬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질병을 고치는데 네. 쓰이는 남성 호르몬 제제입니다. 근데 이 나이 젊은 박태환 선수가 왜 이 약물을, 이 네비도라는 약물을.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요. 예. 평소보다 근육의 발달이 훨씬 도움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이 발달이 좋아져가지고 예. 경기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제일 많이 유혹에 빠지는 약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네비도라는 약물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테스토스테론. 네,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지시켜 놓은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걸. 이거는 네. 이 금지 약물 여러 가지 중에도 네. 제1번 금지 약물로 돼 있을 정도로 네. 효과도 강력하고 많이 알려진 금지 약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투약을 했다거나 또는 모르고 맞았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박태환 선수의 그동안의 선수로서의 경력이나 국제대회 출전했던 그동안의 태도를 봐서는 사실은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한 게 말이죠. 네. 이 주사를 맞았다는 게 언제입니까? 7월이죠. 예. 7월이죠. 네. 그런데 9월 초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에 받았던 검사. 네. 그때는 금지 약물이라고 적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중에 받은 3번의 검사는 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이 약이요. 예. 실제로 이제 약이 체내에 들어가면 약효를 평생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약의 약물은 제약회사에서 검사 받을 때조차도 10주에서 14주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7월 달에 맞았으니까 9월 20일 아시안게임 때 갔을 때는 아마 이 약효가 거의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안 나타났을 것이고 그거보다 한
18일 정도 전에는 9월 3일인 거로 지금 파악되는데요. 아, 예. 그 당시에는 아직 약효가 남아 있어서 네. 아마 그 좀 높은 수치의 테스테스테론 수치가 나타나서 도핑 에 대한 이상으로 판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막상 아시안 게임 중에 받았던 3차례 검사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효가 떨어졌기 때문일까라는 것인데. 그런 걸로 그렇다면 추정이 됩니다. 운동 경기에는 별로 도움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약효가 떨어졌으니까. 아, 그렇지 않죠. 아,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높은 상태에 있으면서 훈련하면서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웠을 근육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 거로 네. 이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9월 초에 처음에 금지 약물이 적발됐을 때 네. 바로 선수나 선수 측에 통보를 해줍니까? 아, 그거는 바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예. 물리적으로는 예. 그 와다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와서 기습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검사를 아마 우리나라 검사기관에서 하지 않고 와다나 아니면 국제수영연맹이 지정한 검사소로 가느라고 이동 시간이 하루 이틀 있었을 거고요. 누가 이동을 해요? 그 샘플을 샘플이 이동하는데.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샘플 이동하는데. 예. 그다음에 실제로 샘플이 이제 검사가 되는데 보통 통상 한 3일 정도 보거든요. 예. 그러고 아마 3일 돼서 만약에 이 도핑에 걸렸다. 예. 거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되면 네.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국제수영연맹에서 이게 혹시 잘못된 검사가 아닌지에 대한 예. 그 이제 커미티가 있어서 그 멤버들이 아마 그걸 또 체크를 하루 이틀 또 했을 거고요. 아하. 그래서 통산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이 아시안 게임 때는 통보를 아마 우리가 이제 소변을 채취하면 네. 샘플을 2통에 담습니다. A 샘플, B 샘플. 네. 그래서 하나는 즉시 검사를 하는데 쓰고요. 네. 또 하나는 보존해 놨다가 네. 처음 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잖아요. 네. 도핑 반응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선수한테 질문을 합니다. 네. 자, 당신은 양성이 나왔는데 이걸 받아들일 거냐? 네. 아니면 보존돼 있는 B 샘플 검사를 다시 한번 하길 원하느냐?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0% 백태환 선수가 그 B 샘플 검사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기간 중에는 제가 볼 때 통보를 받고 B 샘플 검사를 하고 있었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시간적으로. 네. 그런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근데 아직 박선수 측에서 아직 밝히지 않고 있군요. 네, 그분들. 밝히지 않고 있으니까 아시안 게임 때 알았는지 어떤 상태까지 왔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네. 2013년도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2013년도에도 같은 약물을 맞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약물 맞고 나서 10주 정도 안에 도핑이 없었겠죠. 그 뒤에 도핑했으면 안 걸리겠죠. 예. 만약에 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의사는 이런 약물을 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육을 이렇게 강화시켜주고 하기 위해서 이 약물을 투여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금지 약물이라는 것을 그 의사들은 잘 모릅니까? 그거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알았을 거다. 의사들이라면 테스토스테론이 뭐 금지 약물이다 하는 건 다 알 수 있고요. 예. 더군다나 이걸 처방하는 의사는 테스토스테론에 대해서 뭐 스포츠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약을 많이 다루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걸 모를 지식은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언론에 혹시 보도된 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약의 설명서에서도 주의점 1번이 도핑의 양성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와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의사가 이걸 도핑에 걸리는 줄 몰랐다.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신다 이 입장에서 말씀이죠. 조금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박 선수는 알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박 선수나 또는 그 이제 박 선수 측의 여러 사람들이 알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2013년에도 받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 차례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 필요가 있어서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또 받았을 때는 뭐 효과도 봤으니까 맞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슨 효과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또 주사를 놓나 보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몰랐다고 해도 면책이 될 수 있을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이 도핑은요.
선수가 몰랐다고 그래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규정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에 네. 정확히 조문에 어떻게 나왔냐면 선수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 금지 약물이 나왔을 때는 네. 선수의 책임입니다. 아, 100%. 예. 예. 하긴 그렇죠. 뭐 그런 상태에서 경기를 해가지고 성적이 나왔는데 그 네. 성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 만일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메달 같은 거 다 박탈됩니까? 이제 도핑이 이제 지금은 잠정적으로 아마 이 임시 선수 자격이 정지돼 있을 확률이 있고요. 벌써, 예. 벌써. 예. 그다음에 이제 실제 확정은 1차 확정은 네. 청문회에서 합니다. 청문회에서. 해당 연맹. 예, 그러니까 세계 수영 연맹. 아마 내달 28일로 잡힌 거로 27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청문회 출석을 한다면서요. 청문회에서 확정이 되면 예.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그 약을 샘플링 했던 그때부터 모든 선수로서의 자격이 정지되는 겁니다. 얼마나 정지되나요? 실제로 작년까지는 처음 발견되면 2년이었는데요. 아, 예. 올해 1월부터는 4년입니다. 아, 강해졌네. 네. 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청문회에 가서 박태환 선수는 몰랐다고 얘기하겠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그렇게 드러난다면은 변명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박태환 선수가 변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는 딱 남은 건 뭐냐면요. 네.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졌는데 네. 이게 딴 질병 치료 때문에 높아졌다는 걸 증명해야지만 네.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언론 보도된 거 봐서는로만 봐서는 그거를 찾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 보여져서 네. 걱정입니다. 다른 질병은 있은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로군요. 네, 아니 다른 질병으로 투약한 것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졌다. 아, 예. 이거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내비도가 선수가. 아니고. 내비도가 아니고. 네. 나는 뭐 테스토스테론이 뭐 이제 뭐에 맞았는지 뭐 자기는 모르고 맞았는데 높아졌다. 네. 지금 이거 아니에요? 네, 박 네. 선수의 주장은. 그러면 당신이 이거 높아졌는데 네. 이 높아진 걸 당신이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그런데 뭐 내비도라는 약을 투여한 게 드러났는데요, 뭐 이미. 뭐 드러났으면 뭐 그거는 네. 더 말할 그거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말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선수 관리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도 듭니다. 실제로 도핑에 관한 관리는 우리나라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습니까? 선수 관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예. 평소에 부상 예방, 부상 예. 치료 예. 이런 면에는 좀 많이 미흡한데요. 네. 도핑에 관한 것,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도핑에 관한 거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큰 국제대회, 아시안게임, 올림픽전에는 전 국가대표 선수들 도핑 테스트를 사전에 체육회에서 할 정도로 해서 네. 선수들이 각성도 많이 돼 있고 네. 지금까지 혹시 우리나라 유명한 선수가 도핑으로 걸려서 문제된 거 기억이 있으세요? 별로 기억이 없는데요. 기억이 없잖아요. 아하. 그래 그 정도로 도핑에 대한 관리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박 선수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개인적으로 관리해서 그런가요? 그거는 뭐 우선 촌에 선수 자체가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지도 않고 밖에서. 그다음에 전담 팀도 따로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태릉 선수촌의 의료진한테 진료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소위 우리말로 사정권 밖에 있는 선수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선수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스포츠의학회 박원화 회장이었습니다. 박원화 회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8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종로 1가에서 종로구청 구간 4차로에서 버스 관련 추돌 사고가 나 이 사고 지점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월드컵로 망원역에서 망원 우체 구간 다비치를 난 추돌 사고도 처리 작업이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아직은 여파 때문에 뒤로 오는 차량들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동일로 태릉 입구역에서 공릉역 구간 3차로입니다. 추돌 사고가 난 이 부분의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한강을 따라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남부 쪽으로 아직은 성동교부터 장안교로 지나 녹천교까지 긴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도심 방면 상계교 이전부터 멀기 1교 사이로도 시속 30-40km 안팎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종암 분기점부터 국민램프까지 서행하고 있고 다시 성산램프부터 성산대교 북단 쪽으로도 시속 30-40km 안팎입니다. 반대 성수대교 방면 아직은 성산램프부터 정릉 터널까지는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가스비 잡는 파비앙입니다. 귀뚜라미를 몰랐을 땐 외국 사람이라고 가스비 바가지 씌우는 줄 알았다니까요. 파비앙!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은 귀뚜라미로 가스비 잡는다고 알려줬잖아. 아하! 4번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귀뚜라미! 우린 귀뚜라미와 산다!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원인, 외박을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2533번님, 외박 때문이라 정치인이 검은 돈을 받는 것은 급여가 적기 때문인가 보네요. 이렇게 적으시군요. 0886번님, 그러면 많아봐야 한 달에 한 번 외박 나가는 20대 사병들은 어째서 성추행 사건이 안 나는 건가요? 참 한심합니다. 2209번님, 욕구를 참는 건 이성입니다. 그걸 강하게 유지할 처벌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3647번님, 저는 여군 출신입니다. 외박은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계급이 깡패라고요. 피해자의 행실 문제로 돌리는 군 분위기와 개인 인성이 문제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원인, 외박을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데요.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올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재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네, 오늘의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호주하고 이제 결승전 치르지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호주의 경기의 대상 1호 누굽니까? 네, 그 호주 축구대표팀 애칭은 그 사커와 캥거루를 조합한 사커루인데요. 사커루? 예. 네. 그 캥거루처럼 전투력이 좋은 그 36살 노장 공격수 그 팀 K를 조심해야 합니다. 네. K는 3차례 월드컵에서 5골을 터뜨려서 그 아시아 축구연맹 소속 선수로는 월드컵 최다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K는 키는 178cm로 크진 않지만 헤딩 능력이 뛰어납니다. 현역 마지막을 미국 뉴욕 레드불스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 3골을 터뜨리면서 그 변함없는 골 감각을 뽐내고 있는데요. 네. 케일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 페널티 박스 밖에 있더라도 그 전담 마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케일은 한국이 강하지만 이번 결승은 호주가 이길 것이라고 그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런데 네. 호주에는 한 명이 아니고 10명의 케일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호주는 이번 대회 5경기에서 12골, 경기당 평균 2.4골을 뽑아냈는데요. 예. 득점자가 무려 10명에 달한 만큼 그 득점 루트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케일 외에도 다른 선수들로 막아야 되는데요. 독일 레버쿠젠 손흥민의 팀 동료인 로비 크루스, 그리고 호주의 기성용격인 주장 옌디악 등이 골고루 한 골씩 넣었고요. 특히 이탈리아 아버지와 인도네시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미드필더 로운고는 네. 이번 대회에서 1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깜짝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슈틀리케 한국 감독은 머리 아파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네.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면 된다고 네. 사표를 밝혔습니다. 머리 아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팀 분위기가 워낙 좋다고 하니까 네. 저희가 55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거든요. 네.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골프 소식인데요. 리디아 코, 이 뉴질랜드 교포죠. 네. 네, 뿔테야 안경도 벗어버리고요. 골프 여전을 넘보고 있다는데 무슨 소식입니까? 네, 그 올 시즌 그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가 오늘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개막했는데요. 네. 18살 세계 랭킹 2위 리디아고가 뿔테 안경 대신에 콘택트 렌즈를 꼈고요. 와. 쌍꺼풀 수술까지 받아서 쌍꺼풀 수술까지. 네. 네, 캐디도 못 알아볼 정도로 외모가 달라져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안경을 벗어도 견고한 플레이는 여전했는데요. 리디아고는 1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디 2개로 그 사운더파 공동 6위에 올랐는데 스테이시 루이스 등 공동 선두 3명과 투타차입니다. 리디아고가 만약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단독 2위에 오르면 박인별 따돌리고 최연소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설 수 있는데요. 네. 한편 LPGA 그 데뷔전을 치는 장하나는 5언더파 공동 4위에 올랐고요. 박인비는 1언더파 공동 15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박태환 선수 도핑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훈련은 계획대로 이어나가겠다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태환이 그 도핑 양성 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박태환 측이 오늘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예정된 훈련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해 아시안게임 2달을 앞두고 그 세계 반도핑 기구 금지 약물인 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게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박태환 측도 주사제를 처방한 병원 측도 금지 약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해서 그 의혹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박태환은 다음 달 27일에 국제수영연맹 본부가 있는 그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해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고요. 그 전까지는 도핑 전문 외국 변호사, 대한체육회, 대한수영연맹 등으로 꾸려진 대응팀에게 준비를 맡기고 박태환은 선수로서 할 일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박태환이 만약 그 전문가들 예상대로 2년 내지 4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게 된다면 내년 올림픽 출전을 물 건너가고요. 인천 아시안게임 메달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이죠. IS. 이 IS가 일본이 인질과 맞교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새로운 메시지를 공개했죠. 오늘 해가 질 때까지 데려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요구하는 사형수를요. 분쟁지역 전문 PD이시죠. 김영림이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긴급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요약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초에는 일본인 인질 2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1명을 처형하고 일본인 인질 1명이 남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몇 달 전에 이제 요르단의 공군 조종사가 추락을 하는 바람에 요르단 인질이 1명 더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2사람의 인질이 있는데 요르단에 지금 수감돼 있는 남자, 여자 테러범 2명과 맞교환을 하자고 IS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으로 치면 그 남녀 테러범 2명이 다 풀려나야 이제 저쪽 이제 요르단 인질과 그 일본인 인질 2명이 같이 맞교환해가지고 풀려나는 건데요. 불행하게도 움직이는 인질이 딱 1명이 움직이는 그 테러범 사형수가 1명인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추측을 할 수 있냐면 1명만 풀려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요르단 사람이냐 아니면 일본 사람이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 언론에서는 요르단인 그 조종사가 풀려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는 일본 인질이 풀려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계속 언론이 일본인 인질이 풀려날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참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알 수 없죠. 그거 이제 협상 과정에 알려진 거는 전혀 없는데요. 네.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추측성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테러범 한 명 플러스 돈이 아니냐. 그런 이제 약간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범 한 명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돈을 주고 그래서 저쪽에서 요르단과 일본 인질 둘 다 풀어줄 수 있도록 지금 협상 중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한 30분 전부터 이제 요르단 그 경찰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굉장히 행렬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행렬이 길다고요? 예, 무슨 의미죠? 지금 그 사지다라고 그 여성 테러범을 이동 중인 거예요, 국경 쪽으로. 예. 그래서 지금 각국 취재진들이 초고 망원 렌즈를 좀 동원하고 뭐 네. 적외선 카메라까지 동원해가지고 네. 그 역사적인 장면을 자기가 이제 커버를 해야 되니까 지금 국경에 지금 총 출동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석양이 질 무렵에 과연 인질이 2명이 나타나느냐, 네. 아니면 요르단 사람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일본 인질이 나타나느냐, 이게 지금 굉장한 관심사죠. 네, 그렇군요.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행객들은 여행 금지가 돼 있는 나라죠? 요르단은 여행 금지는 아니고요. 금지는 아닙니까? 예, 제한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일부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라든가 이 근처에는 기독교 성지도 많고 그래서 네. 이 국가 산업 중에 관광 산업이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몇 달 전에 공군 조종사가 추락했는데도 요르단 정부가 석방 노력을 대놓고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IS와 협상을 하게 됐을 때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이렇게 껄끄러워질까봐 그걸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인데 난데없이 일본 인질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요르단 정부까지도 이제 불똥이 튀게 된 거죠. 네. 앞에 경찰 행렬이 보이고 있다는 도시가 그 터키 남부 지역의 국경 도시입니까? 지금 아크차카레 그 검문소 부근인데요. 네. 거기가 이제 과거에는 그 인질 교환이 자주 이뤄지고 있고 그런 곳이긴 한데 그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가 확실히 거기서 인질이 나타날지 또 확실히 알 수 없죠. 알 수는 없지만 그 요르단 정보기관이나 이쪽에서 지금 굉장히 그거를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국경에는 다 취재진들이 지금 다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앞에 그 YTN 국제부의 전준인 기자의 보도에도 지금 그 아크차카레 거기에 막 언론인들이 쫙 모여 있다고 말이죠. 그렇죠. 네, 이게 굉장한 뉴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참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요르단 정부가 지금 IS하고 교섭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결국 뭐 요르단 정부를 통해서 교섭하겠죠.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IS 대책 지원금이 2억 달러를 약속을 하는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뭐 좀 부정확한 얘기라고 무슨 통역이 좀 잘못된 얘기라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게 혹여 이제 실수로 잘못 번역됐다 하더라도요. 네.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IS는 그게 그 번역이 잘못돼서 자기네 심기를 건드렸나 안 건드렸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IS에게 이제 명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이 일본인 인질을 내놔서 대규모 선전전, 그러니까 포로 맞교환까지도 예상을 하고 어쩌면 그런 선전전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명분이 반가웠을 수도 있죠. 예, 김혜민 PD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일본 IS 쪽에서는 한 명을 두 명을 이제 풀어주는 거죠. 요르단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아주 협상이 잘 된다면 그렇고요. 이쪽에서는 요르단 쪽에서는 사형수 한 사람하고 이동하고 있다니까 나머지 한 사람 분은 돈이 아니겠느냐, 몸값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추측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이제 가장 긍정적인 추측이 그렇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 인질이 나올 확률도 있죠. 그러면 한 사람씩 교대하고 나면 한 사람씩은 또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오늘 밤에 처형이 되는 거죠. 네, 아주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IS가 말이죠. 느닷없이 또 무슨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쫓아가서 참수하겠다. 뭐 이런 동영상을 또 공개했다는데요. 이 소식 좀 전해 주시죠. 예, 이 동영상이, 그러니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참수하겠다고 협박하는 동영상은 맞는데요. 쿠르드족의 그 민병대 중에
페슈메르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페슈메르가 대원을 이제 생포해가지고 그런 협박을 했는데요. 이제 저는 그걸 보면 그 영상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 이 협박하는 IS 대원도 쿠르드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쿠르드족은요 지금 IS와의 그 전투 현장 거의 전선에서 최전선에 서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쿠르드족도 많이 IS 대원으로 넘어갔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같은 이슬람 순니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IS가 좀 더 많이 이게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돼 있고 또 쿠르드족 자체에서도 이 분열이 있지 않나라고 지금 추측을 하는 건데요. 네. 오바마를 뭐 참수하겠다 뭐 이런 협박은 어디까지 이제 말이 우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에 돌고 있는 그 영상 중에는 그런 말들이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자기네들끼리 선전전이라고 생각하고 유튜브에 이제 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 한 사람이 있는 병사가 쿠르드 병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 쿠르드 병사 같은 종족끼리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쿠르드 병사를 참수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 뭐 어떻게 참수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미국 본토로 가서 백악관에 가서 끝까지 가서 참수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지금 그 병사가 직접 가서 하리라고는 신빙성은 없지만 아마 미국 안에 이제 IS를 추종하는 어떤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영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지 직접 이 병사가 가서 참수를 하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꼭 그 병사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근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도 협박을 했는데 그 외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도 폭탄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아까 좀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트위터도 체크를 했는데요. 유럽 국가뿐만이 아니라 사우디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어요. 사우디도요? 그래서 사우디에 보면 이제 몇 개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IS 대원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 이런 사우디의 그런 건물들 쫙 올리면서 사우디도 우리가 접수를 하겠다. 이런 트위터도 지금 띄우고 있고요.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IS 대원으로 추정되는 그 트위터에는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프랑스라든가 벨기에까지 언급을 하면서 여기도 우리가 반드시 접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트위터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국가 안에서는 굉장히 이게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게 IS 대원이라고 어떤 출입증 어떤 신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IS 대원인지를 도대체 모르는 거죠. 더군다나 자국민이 포섭됐을 때는 그 분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럽 전체가 지금 IS 공포에 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유럽 전체가 IS 공포에 떨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유럽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뭔가 대책을 좀 강구할 것 같은데. 일단 그 테러 방지법이라고 그래서 IS 대원이 된 다음에는 국적을 박탈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법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유럽 각국은 생겐 조약으로 인해서 그 각 나라마다 출입국 관리 없이 드나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조약조차 지금 손보자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연일 있는 회동을 통해서 생겐 조약 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 쪽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과 그다음에 이민자들 이런 쪽의 감시를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리비아도 IS 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호텔 사건도 있었고요. 예, 호텔 사건 때 저 한국인이 포함됐다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놀랬었는데 그게 이제 오보로 판명이 나면서 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그 호텔 자체가 외국인들이 많이 머물고 또 저도 이제 취재 가서 거길 머문 적이 있는데요. 그 호텔을 가보신 적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겠네.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경호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해서 거기에 외국인이 많이 묵는 곳인데 진짜 정문에서 차량 폭탄하고 그 로비까지 뛰어드는데 불과 2분도 안 걸렸대요. 그런 상황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리비아의 지금 그때 차량 폭탄을 벌였던 그 세력들조차 IS의 추종자들로 지금 생각이 지금 판명이 된 상황이거든요. 트위터에 이미 그들이 올렸으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IS가 리비아에 있는 경찰서를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령했습니까? 예, 점령한 게 오늘 이제 트위터에 떴어요. 그래서 그 간판을 바꿨더라고요. 그 IS의 경찰서라고 간판을 바꿨더라고요. 그 깃발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리비아는 왜 이렇게 공격합니까? 그 IS가?
리비아가 지금 정부 기능이 지금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고 혼란이 거듭되는 상황이어서 그 리비아 같은 경우는 치안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고 또 400개의 부족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카다피가 떠난 다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스트 카다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안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리비아가 IS의 손에 넘어간다 그러면 그 여파가 이집트, 튀니지까지 다 지금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튀니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IS 대원을 배출한 국가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리비아가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튀니지, 모로코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아프리카 전역이 지금 IS에 지금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입니다. IS가 리비아를 몽땅 점령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설마 그렇게까지가 되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게 바로 시리아와 이라크였습니다. 처음에. 시리아 내전이 났을 때. 왜냐하면 시리아도 그 부족들이 있고 또 이라크도 주요 부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IS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속단을 하기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황입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참 IS의 이런 그 테러라든가 이 잔혹성이 참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까? 그거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IS 모집책들이 처음에 대원이 되기 위해서 유혹을 할 때는 그런 잔혹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주입을 하고요. 그래서 IS가 를 만나게 됐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자기는 존재감이 없었는데 IS는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계속 칭찬을 해주고 그런 거에 이제 처음 넘어가는 거고요. 그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넘어가는 편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 IS 지지자들이 이용하는 트위터 계정이 4만 개가 넘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IS의 이제 고정 트위터가 있어요. 가장 이제 빠르게 소식을 전해주고 가장 신뢰할 만한 소식을 전해주는 게 한 500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500여 개에서는 연일 사진, 영상, 뉴스 이런 거를 계속 퍼나르고 있고요. 그렇게 부지런해요? 되게 부지런해요. 저도 이걸 다 못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트위터에 뜨고요. 그다음에 이 트위터의 한 기능 중에 하나가 IS 대원을 모집하는데 아주 열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IS 대원을 모집하는데 그렇게 열을 올리나를 보면요. 이 이슬람권에서 특히 이제 지하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에서는 전도를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가장 빠른 티켓이라고 이렇게 모스크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을 무슬림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가장 천국 가는 길이다, 제일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트위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까지, 시리아에서 미국까지 누구든 이 트위터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트위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김모군이나 나이 젊은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SNS의 힘 이거 대단하네요. 이거 어떻게 차단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방지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걸 차단하더라도 아마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암호화된 프로그램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10대들만이 통하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찾아내기도 힘들고 각 나라마다 또 고유의 그 메시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카톡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걸 전 세계를 다 차단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고 12시 좀 넘으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시간에 무슨 결론이 날이라고는 보장은 없는 거죠. 또 더 뭐 협상 결과에 따라서 더 지연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들리는 소식으로는 협상은 이미 끝났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협상은 끝났대요? 협상은 끝났고 지금 이제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하는데 그 교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일본인이냐 요르단 사람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르단 인질이 나타나지 않고 일본 인질만 나타났을 때는 요르단의 반정부 시위가 그차도 몇 번 일어난 게 이제 위기까지 갔었지만 지금 간신히 좀 잦아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요르단 정부가 그렇게 되면 뭐 망신살이죠. 지금 요르단 방송에는 계속 이
이 중위의 아버지, 그다음에 아내가 막 울부짖는 모습이 계속 나와서 국민들을 계속 동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 인질이 나타나면 자국민은 구하지 않고 일본인을 구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낄 거고요. 또 일본에서는 또 일본인 인질을 풀기 위해서 여러 이제 비용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두 사람이 다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될지는 오늘 밤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사람이 교환된다고 해서 다른 한 사람이 꼭 오늘 참수된다는 보장? 아니요, 참수한다고 했어요. 예, 그 이거를 굉장히 알겠습니다. 잘 지킵니다. 그래서 겁나는 거죠. 네, 걱정되는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분쟁적 전문 PD이시죠? 김영미 PD와 함께했습니다.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 선이 없어 걸림없죠. 코드 제로. 선이 없어 불편 없죠. 코드 제로. 자유롭게 청소해요. 행복하게 청소해요.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네,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원인, 외박을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7901번님께서는 상관에 의한 군 성폭력도 사회적 강자에 대한 갑질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표현을 해주셨군요. 9771번님께서는요. 외박을 못 나가서 군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혈기 왕성한 20대 사병들도 이성을 찾을 줄 압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2209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2533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남현민, 신동해, 작가 이면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월 29일 목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